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임신 준비 기간이 길었던 분들, 특히 난임 시술을 받은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이 임신 준비 과정에서 이런저런 건강의 신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임신 준비 기간이 길어질 때 발생하기 쉬운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신호들, 바로 갑상선과 혈당입니다. 평상시 임신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상 수치에 해당하겠지만, 이 임신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에는 정상 수치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경계 수치에 근접할 경우에는 이 갑상선 호르몬과 또 혈당은 약물로서 조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임신이 잘 안 돼서 임신 준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 약들의 복용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신 준비를 할 때 갑상선 호르몬과 혈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난임 치료 시에 이런 갑상선과 혈당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생활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과 혈당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아기들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모체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의 일시적인 저하 상태가 생길 수가 있죠. 또 임신 기간 태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인슐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슐린의 역할에 방해를 줄 수가 있어서 혈당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아닌 상태, 즉 임신 준비 기간에도 갑상선 호르몬 약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약들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정상 수치는 5 이하이면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2.5 이하가 보다 안전하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셨을 때 이 정상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이 2.5까지 완전히 내려가지 않은 상태, 즉 경계 수치일 때 이 갑상선 약을 먹을까 말까를 많이 고민하시게 되죠.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한다면, 정상 범위에서 넘어간 상태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임신과 착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 약들을 복용하셔야겠죠. 하지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 이 경계 수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 임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난임 시술을 받게 되면 과배란의 영향으로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들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안전하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2.5 미만인 것이 안전한 이유는 이런 과배란 과정이 반복될수록 이런 호르몬 수치들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배란 시술들이 많은 분들은 대체로 갑상선 호르몬 약들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임신이 바로 되면 다행인데, 임신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과배란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실제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시는 기간들이 상당 기간 길어지실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난임 시술을 받으시다가 임신이 되게 되면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동안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다 보니 이 복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만성적인 이런 갑상선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으십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당뇨약, 메트포민을 이 난임 시술을 하실 때 주로 많이 병행해서 처방을 받으시곤 하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배란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특징적으로 AMH 수치, 또 LH 수치들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당뇨약들은 LH 수치를 낮추는 기능, 또 안드로겐의 분비량을 줄이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낭성이 있을 때, 특히 인슐린과 관련해서 난자질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병행 처방이 되곤 하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체가 임신에서 배란장애라든지 난자질 저하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갑상선 약이라든지 이런 당뇨약들이 임신이 빨리 된다라고만 한다면 단기간 복용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들인데요. 하지만 난임 시술 기간이 긴 고령 임신들, 또 2년 이상 난임 시술들을 받아오신 경우, 또 난임 시술 기간 동안 매달 과배란을 쉬지 않고 굉장히 많은 횟수로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난임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 약들 복용 기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약 복용 기간 때문에 임신 준비를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갑상선이라든지 당뇨약을 복용하시면서 난임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이 시술 간격, 특히 과배란 시술 간격을 조금은 넓혀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갑상선 호르몬 약의 경우 자연 임신, 과배란이 포함되지 않는 자연적인 임신이죠. 이 경우라고 한다면 정상 수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2.5 미만으로 낮추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경계 수치 안에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내가 임신 준비 기간 갑상선 약을 먹지 않고 임신이 됐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 갑상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 임신 상태에서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갑상선 약을 함께 복용하시면 되고요. 당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 복용하신다라고 할 때 이 임신 준비 기간에 당뇨약을 복용하건 복용하지 않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혈당을 조절하는 식단 관리들을 많이 설명드렸어요. 이런 혈당을 조절하는 식단 관리, 생활 관리들을 꼭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준비, 난임 치료를 하다 보면 빨리 임신이 되는 분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난임 시술이 반복되고 또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갑상선 호르몬 약이라든지 혹은 당뇨약 이런 약들의 복용 기간도 함께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약 안 먹어도 됐는데 괜히 임신은 안 되고 이런 약 오래 먹었다가 내가 만성적으로 당뇨나 혹은 갑상선 질환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십니다. 한방치료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은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도 있지만 여성의 건강, 엄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최대한 엄마의 몸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 또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복용이 끝나고 빠른 임신이 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